미국 정신을 사로잡은 예술가이자 자신이 촬영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위해 싸웠던 환경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초기 사진 기법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던 1902년생인 안셀 아담스라는 미국 사진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세계 사진가 목록에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미국 요세미티의 자연을 독특한 질감의 흑백 사진으로 묘사해 그들의 대지와 자연에 대한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진가이자 환경운동가로 190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안셀 아담스는 등산을 통해 바라본 자연의 풍광에 매료되어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사진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1932년 순수하고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지향했던 사진가 집단인 F64를 결성하였고 1941년에는 인물 사진가였던 프레드 아처와 함께 과학적인 촬영 이론인 존 시스템을 발표하는 등 사진 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풍경 사진은 물론이고 흑백 사진 하면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의 사진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1908년에 태어난 마이너 화이트라는 동료 사진가의 존 시스템 매뉴얼이라는 서적과 함께 사진 기술을 다룬 3권의 책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1952년 안셀 아담스는 사진 잡지 아퍼처를 마이너 화이트 등과 함께 창간했습니다. 그는 사진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하셀블러드 어워드를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보다 한 해 앞선 1981년 제2회 때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에 대한 업적과 환경운동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인들의 최고의 명예인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은 안셀 아담스는 198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업적을 기념하여 1985년에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는 해발 3,584m의 산에 마운틴 안셀 아담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그를 기리기 위한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17) 살 때 자연보호단체 시에라 클럽에 가입해 환경보호를 주창하며 사람의 손이 닿기 전에 미국 국립공원의 기록을 통해 시에라 클럽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세간의 주목을 이끌어냈던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시에라 네바다 인근에 있는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를 촬영하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따라 겸손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키웠다고 하는데 그런 아버지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와는 달리 사진에 대한 관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어머니와는 서먹서먹한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사진은 찍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때에는 나는 사진에 집중할 것이며 사진으로는 충분치 않을 때에는 침묵한 채로 만족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림은 신용하지 않지만 사진은 믿습니다. 내가 글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것들과 그리고 작품의 날짜를 남기는 것 정도입니다라고 한 안셀 아담스는 일반적으로 흑백의 풍경 사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컬러 슬라이드 필름인 코다크롬이 발명된 직후인 1930년대 중반에 이미 이 컬러 필름을 사용해 컬러 사진을 찍었으며 그 수가 적지 않은 3,500장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대형 카메라와 중형 카메라인 하셀블러드 그리고 소형 카메라인 콘탁스1과 라이카의 바르낙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름의 경우는 초기에 대형 카메라용 습식 플레이트 네거티브 필름을 사용했으며 그 필름을 중단한 후에는 코닥의 트라이 X 대형 시트 필름과 코닥의 중형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현상액은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는 흑백용 현상액인 D76을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안셀 아담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룰 같은 것은 없으며
풍경 사진은 사진가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 풍경 사진은 작가의 기대에 벗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사진은 인간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 이상의 것은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며 1년 동안에 좋은 사진을 12장 정도 찍을 수 있다면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셀 아담스의 사진은 1921년에 처음 세상에 소개되었으며 이들 사진들은 세심한 구성과 콘트라스트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당시 사진은 부드러운 초점 등의 기법으로 그림을 모방하려는 회화주의 사진, 즉 픽토리얼리즘 포토가 한창 유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계의 흐름 속에서 그도 소프트 포커스 렌즈를 사용하여 마법 같은 여름 오후의 분위기를 포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날카롭고 정확한 포커싱에 하이 콘트라스트, 거기에다 정밀한 노출, 그리고 암실 테크닉에 의존하며 보다 현실적인 촬영과 현상 인화 등의 접근 방식을 위해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회화주의 사진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아담스는 1931년 스미스소니언 인스티튜션에서 첫 번째 개인전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사진이라는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하이 시에라와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촬영한 60장의 사진이 전시되었는데 당시 워싱턴 포스트로부터 그의 사진은 마치 신화 속 신들이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봉, 우리들의 초상화와 같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담스는 자신의 사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제를 정물화와 클로즈업 사진으로 확장하고 사진을 찍기 전에 각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더 높은 품질을 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존 시스템 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연광에서 조리개를 최대한 조이고 장노출을 이용해 촬영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아담스의 사진에 대해 조용히 있을 비평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예술에 있어서 당대의 혹평을 받았던 아티스트들이 지금은 거장으로 이름을 날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일부 비평가들에 따르면 인간이 없는 풍경에 대한 그의 작품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진가들의 감정적 영향과 거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비평가들은 주로 1930년대 프랑스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과 같은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덧붙여서 안셀 아담스의 인물 사진도 매우 훌륭합니다. 서서히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사진 역사에서 위대한 사진가로 널리 알려진 안셀 아담스의 유산은 그가 남긴 사진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담스와 그의 동료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미국의 많은 야생 지역이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소위 미국의 정신을 사로잡은 예술가이며 아름다운 자연의 보존을 위해 싸운 환경 보호론자, 그리고 사진 기법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혁신가입니다. 그는 사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이 사진들은 자연이 척박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보여주는 포털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후 등장하는 미국 후배 사진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 영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클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단하시지 마시고 이어지는 사진들도 계속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늘 아쉽게 여겨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화가나 사진가나 너무 유명하면 그의 대표적 작품 몇 장만이 기억 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되어 해당 작가에 대해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데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미술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작가의 여러 작품들을 서적이나 미술관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하게 감상하며 개인적으로 제대로 된 작가에 대한 평가를 하시기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